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조국이 주범이고 조범동이 공범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관련 비리 의혹들의 몸통은 조국이란 말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볼 때 아직 조국을 꿰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정거를 보면 무조건 조국은 몸통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조범동, 그러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 소유주로 알려진 조범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검찰이 썼던 그 이유 중 한 단어를 포착한 겁니다. 바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대대적으로 일면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조국이 주범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돼갑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혹은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아웃복싱을 하는 걸까요? 물론 조국 장관까지는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왜 소환조사하지 않는 걸까요? 정경심 씨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름대로 반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갈수록 힘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조국을 이렇게 피를 말리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조선일보의 충격적인 보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코링크 PE라는 이름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됐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링크 PE는 조국 일가가 100%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려진 놀라운 사실들은 충격을 줍니다. 이 코링크 PE를 설립한 돈이 사실은 조국의 아내 정경심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이 돈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빌려가지고 코링크 PE를 설립했다. 실제로 정경심 씨는 이 조범동 씨의 아내 이모 씨한테 5억 원을 송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코링크 PE의 설립 자금은 100% 조국 일가가 된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운용사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자가 동일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74억 투자 약정을 했습니다. 부풀려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범동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횡령도 있고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범동의 혐의 중에서도 조국 장관 혹은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조범동 일개 피의자의 혐의가 아닙니다. 이런 사기 사건의 혐의자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범동이 왜 조국이나 정경심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자의 위치에서 코링크 PE가 설립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본인과 늘 함께 사는 아내가 만든 회사를 남편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전혀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서로 따로따로 그냥 살고
남편 모르게 그냥 아내가 돈주머니에 꿰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이 투자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 PE라는 회사를 설립한 소유주는 그러면 정경심이 되는 것이고 운용자는 조범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정경심 씨는 사모펀드 출자를 할 때 한투의 프라이빗 뱅커 김모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이 김모 씨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가에 주식 펀드 전문가가 있다. 오촌 조카다. 장손이다.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때 본다. 그래서 그 사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모펀드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다 보니까 개별 주식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미 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는 자기 아내 정경심이 돈을 조범동한테 줘가지고 세운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조범동이 이거는 내 돈으로 했고 정경심이 빌려준 5억은 딴 데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이 몰랐을 리 없는데 조국은 몰랐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모펀드가 했던 투자처들을 보십시오. 웰스 C&T, 가로등 전멸기 업체, 광급공사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웰스 C&T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까지 눈독을 들입니다. 실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현직 전직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권력 차원의 게이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한 컨소시엄에 서울시의 그 1,500억 원대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넘어갔을까? 물론 나중에 잘립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운용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들은 이 사업권을 따내고 팔아먹고 우회 상장하고 시세 차익을 가진 뒤에 매각하려고 했다는 그런 출구 전략 메모도 김용태 의원에 의해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과연 청와대의 권력, 서울시의 권력, 정치 권력의 비애 없이 이 조그만한 사모펀드 그리고 코링크 P라는 이 작은 운용사가 이렇게 거대한 자본 권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기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2017년 7월 민정수석일 때 그 코링크 P가 만든 사모펀드에 투자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불법 편법 정력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정말 조국 장관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맞습니다. 조범동 씨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누군가 주변에 공범인 공직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도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조국입니다. 조국 장관이 함께 공범 혹은 주범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범동의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매개체는 조국 장관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한 것입니다. 자, 조범동 씨는 아시다시피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본인이 대표는 못되고 바지 사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모 대표인데 이 사람도 지금 그만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지금 해외로 튀었다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장관 부부가 이 조범동을 통해서 펀드 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고 조 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코링크 P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범동 씨의 아내에게 총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 P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 5천만 원이 코링크 P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국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이거 뭐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더 치명적인 증언들이 나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모 씨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실상 5년 동안의 자산 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모 씨의 진술입니다. 정경심 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 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정경심 씨가 조국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범동은 2017년 8월 정경심 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 P 직원들한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조국의 돈이, 조국 배우자의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참 정말 이런 식으로 영업합니까? 아이고. 자,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국 장관과 정경심 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서 조범동과 조국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 P 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또 엊그제 WFM의 이 우국한 회장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3명이 해외로 도피했는데 셋 다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밖에서 고민했겠죠. 내가 밖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영역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래서 지금 조국과 정경심 씨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둘씩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WFM은 아시다시피 정경심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자문료를 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링크 P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WFM도 의혹이 많은 게 정보를 받고 무자본으로 이 코링크 P에 합병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국 장관 일가와 조범동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지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태경 의원은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방배동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의미로는 반대로 피를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소환이 늦어지면서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웅동학원, 조국의 딸 입시 의혹, 사모펀드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일가들일 겁니다. 지금 마냥 조국 장관이 소환이 늦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도 서서히 조국 장관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거짓말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못 믿겠다는 이런 생각도 할 만하죠. 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국 장관 피말려 죽이려고 그런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국 장관의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터집니다. 매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터질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의혹으로 얼룩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논문, 조욱이 논문, 당국된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출했더라. 확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출 목록이. 그러니까 이거 입시 부정이다. 빨리 취소하라. 입학 취소하라. 지금 온통 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의 소환, 정경심의 소환을 늦출수록 이제 조국 장관 그 주변은 피가 말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꿋꿋하게 수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본인은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조국에게는 더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피를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마음속이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